오늘은 간단한 라이노 모델링과 키샷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과 같은 공간의 표현 및 이 벽 쪽에 드리워지는 IS 라이트 그리고 투명한 물의 표현을 위한 범프 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제 이런 느낌 그리고 밤의 느낌 이렇게 두 장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라이노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사각형, 그러니까 기역자 모양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온,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컨트롤 포인트에 정렬을 맞추는 기능이 트랜스폼에 있는 이 set XYZ 코디네이트죠. 지금 녹색 방향, Y 방향으로 요거를 맞춰주고 그 다음 이 상황에서 바로 익스트루드 서피스에 보면 익스트루드 서피스 이걸 익스트루드 할 건데 하는 김에 여기 위에 솔리드에 yes로 체크를 해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 이걸 부셔서 이 면을 지워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면의 일정 부분을 잘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 넣어 보죠. 그러면 이 사각형으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 오스냅은 켜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줄여서 놓고 스플릿 이 면을 이 커브로 분할, 그러면 이제 이 커브가 분할이 되겠죠. 그러면 너무 높지 않게 살짝, 그 다음 또 익스트루드로 이 면들을 여기까지 높여줍니다. 이 면 하나를 복사해서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죠. 이제 여기가 수면이 될 면이에요. 그러면 그걸 여기 레이어에다가 넣고 일단 뭐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주죠. 이게 수면. 그 다음 이쪽 면도 어느 쪽에선가 빛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이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쪽 공간의 일부를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을 스플릿 여기를 스페이스바 아이소 컵으로 이 정도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워버리고 이쪽 면을 컨트롤 포인트 온 해서 전체적으로 더 위로, 현재 이 공간이 깊어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뷰포트 레이아웃에 가서 Set Lens Length를 클릭한 다음에 현재 아마 5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카메라의 화각이 50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걸 25로 줄이면 공간이 굉장히 깊어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유리, 그래서 레이어 2번에다가 유리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어사인, 그리고 이 면의 일부도 스플릿 아이소 컵으로 잘라주는데 지금 방향이 맞지 않죠? 그러면 위에 디렉션 V 방향으로 여기 클릭해서 이 면도 역시 유리로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이 면들은
지금 나머지 면들을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쥐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레이어에서 그 어사인 되어 있는 걸 락을 걸어 주시고 나머지를 컨트롤 A 하면은 락 걸린 건 잡히지 않고 나머지가 잡혀요. 그럼 여기 그래서 회색, 여기는 기본 벽. 자, 그러면 여기가 있다가 유리가 될 테니까 다시 풀어주고요. 그 유리에 프레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육면체로 한 요정도 되는 기본 요 틀을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틀을 이렇게 겹쳐지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등간격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레이에서 리니어 어레이 개수는 6. 그 다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근데 지금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리니어 어레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5개, 여기서 클릭해서 쉬프트 누르고 쭉 당겨서 끝부분까지.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유리.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걸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제자리 복사하고 90도로 돌린 다음 옆에다가 두고 그 다음 이걸 저기까지, 저 끝까지 한 10개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리니어 어레이 10개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쫙 늘려주면은 여기까지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오픈 공간이니까 여기도 아마 여기도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포인트 온 해서 이쪽 컨트롤 포인트를 여기까지 늘려줘도 줄여줘도 되겠죠. 자, 네, 우리가 필요한 이 정도 뷰에서 이 유리창으로 뭔가가 보이고 바깥 풍경이 보이겠죠. 그 다음 여기 여러 개의 간접 조명들이 쫙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수면 아래에서도 이 수면의 아래에서도 그 조명들이 있어서 그 마치 호텔 수영장처럼 수면이 반짝반짝해 보이는 효과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IS 그 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기둥 하나를 이쪽 어느 쪽 면에다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의 몸체가 될 파트를 이 정도에다가 넣고 그 다음 이걸 하나 복사해서 돌리고 스케일로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 가까이에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합집합으로 해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별도의 구체를 하나 만들어주죠. 여기서 구체의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는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벽 쪽으로 조금 더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 부셔서 이 면을 지워버리죠. 두께는 따로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 개체를 조인해서 하나의 개체, 그 다음 이게 라이트가 돼야 되니까 다른 레이어 하나에다가 IS 라이트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그래서 여기는 크롬 재질의 라이트의 커버가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IS 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그 다음 그걸 체인지 레이어
다른 레이어에다가 집어넣고 색깔은 오렌지로 설정. 얘는 에미시브 라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그룹, 컨트롤 G에서 그룹하고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있으면 좋겠죠? 그럼 리니어 어레이 한 20개 정도를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저기까지 20개를 배치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따가 라이트 효과가 쫙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또 한쪽에 또 구체를 지금 왜곡이 너무 심하죠? 다시 렌즈 프로퍼티에 가서 다시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구체 하나를 만들고 그건 역시 체인지 레이어 해서 다른 레이어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빨간색, 그다음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이렇게 잠기게, 그래서 그 수면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그걸 고스트 모드에서 고스트나 엑스레이에서 확인해 보면 현재 라이트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패널에 디스플레이에 가서 피스 아이소 커브를 표시해 주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정도 놓고 이건 역시 리니어 어레이로 한 10개 정도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겠죠. 현재 여기 수영장의 그 수면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자 요만큼 선택을 하고 조인 해준 다음 여기 솔리드 포인트를 ON을 시켜서 요 포인트를 밑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수면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한쪽에만 있어도 괜찮고 뭐 이왕 하는 김에 Alt 누르고 자 다시 여기서 Alt 누르고 손을 놓으면 복사. 그럼 현재 레이어 7번에 수영장 물 안쪽에 있는 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유리창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아까 프레임들이 아직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트들을 선택하고 여기에 프레임 레이어에다가 어사인을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라이트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써도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돌리고 그 다음에 위치가 저쪽 벽 쪽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바퀴 돌려서 이제 탑에서 보고 한 이 정도의 위치, 그럼 밑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라이트가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Alt 누르고 하나 더 복사. 그 다음 이쪽 면들 나중에는 우리가 키샷에서는 여기가 지금 면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HDRI의 빛이 들어올 거, 환경 조명의 빛이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환경 조명의 빛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컷은 이런 컷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우리 뒤쪽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구체를 하나 만들고 그 구체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띄워 놓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요걸 또 해서 크롬 볼이라고 하고요. 이걸 체인지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쪽 수영장 쪽에다가 크기 대비를 좀 줘서 큰 거, 작은 것들을 이제 몇 개를 여기에 툭툭툭툭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 또 복사해서 위쪽에 있는 건 좀 더 크고 또 여기 있는 건 조금 더 붙이고 또 복사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런 느낌. 수면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준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더 필요한 조명들이 있다면 우리 더 추가를 해줘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샷에서, 이 뷰에서 예뻐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썼었던 토끼 모델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야 돼요. 오픈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임포트.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걸 좀 늘려서 여기 바닥에 이렇게 놔두자. 지금 이 토끼 모델은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삼각형들이 막 모여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토끼를 또 다른 레이어에다가 집어넣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쉐이드를 걸어서 보면 기본 이제 준비는 완료.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에 빛이 하나가 이쪽에도 뭔가 빛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빛들은 그냥 이걸 복사해서 여기 90도 돌리고 적당한 곳에다가 놓고 이제 탑뷰에서 라이트의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 그 다음에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몇 개를 더 이렇게 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파일, 세이브 에즈, 바탕화면에다가 IS 라이트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 이제 이 키샷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키샷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 바탕화면에 있었던 저장한 모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을 가지고 들어올 건데 업 오리엔테이션은 Z축, 그러니까 라이노에서는 이 Z축이 위쪽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Z로 둬요. 그 다음에 import nubs 데이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모델링을 바라보도록 해달라. 그 다음 environment, 환경의 사이즈를 3D 데이터의 사이즈에 맞게끔 알아서 조절해 달라.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 정보도 가지고 와 달라. 이 상태에서 이제 임포트를 눌러요. 그럼 기다리면 이제 이런 모델링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바닥 개체, 바닥과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대리석 질감을 넣고 싶어요. 그럼 구글에 가서 여기에 화이트 마블 한 칸 띄고 텍스처 하면 이렇게 고퀄리티의 좋은 마블 이미지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라이센스 있는 거 말고 이런 이미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이제 저장합니다.
이 바닥 개체가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어드밴스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마블이니까 뭐 페인트나 플라스틱으로 주면 돼요. 그 다음 텍스처 탭에다가 이제 컬러에다가 방금 우리가 받은 마블을 여기 컬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퍼포먼스 모드로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마블 텍스처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마블 텍스처가 지금 너무 크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 텍스처를 클릭하고 밑으로 내리면 이 사이즈 앤드 매핑에 위드와 헤이트가 있는데 이걸 줄이면 텍스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끔 맞춰주고요. 그 다음 다시 퍼포먼스 모드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정하기를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메탈에 알루미늄 같은 걸로 여기다가 줘요. 그 다음 이 공들도 알루미늄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이건 바깥쪽은 유리니까 글래스에 가서 여러 가지 글래스 중에서 일반 제일 글래스 베이직을 설정.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굴절을 만들어 주세요. 다시 이제 퍼포먼스 모드를 빼면 이제 이런 모양, 이런 느낌까지 만들어지죠. 그 다음 전 화면의 대부분을 3D 개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이팅에 가서 렌더링 테크닉을 인테리어 모드로 바꾸는 게 훨씬 업데이트가 빠릅니다. 자, 대리석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반짝반짝한 거죠. 그래서 이 러프니스에 0.01 만큼 주면 여기가 살짝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한 아주 고온 입자의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물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그냥 글래스 베이직 그냥 주시면 돼요. 글래스 베이직을 주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 굴절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굴절이 생기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가 팍 떠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표면에다가 범프를 줘야 되는데 다시 구글에 가서 워터 한 칸 띄고 범프 한 칸 띄고 텍스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이 다채로운 일렁일렁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표면이 볼록볼록한 느낌이 있죠. 이제 요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워터로 JPG로 저장. 그 다음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이걸 물 표현에 물 재질의 범프,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오는 요 맵을 관장하는 범프에다가 집어넣어요. 현재는 별로 티가 많이 안 날 겁니다. 다시 퍼포먼스 모드를 풀어주면은, 풀어주고 조금 기다리면 그 투명한 물에 범프가 들어가서 표면이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느낌이 되죠. 자, 그 다음 유리의 프레임도 메탈. 그럼 머터리얼에 다시 메탈로 가서 조금 어두운 색깔의 메탈로 주도록 하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토끼를 해야 되죠. 토끼도 메탈. 네, 토끼도 메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빛을 한번 설정을 해보죠. 엔바이로먼트 탭에 가서 이 브라이트를 좀 줄여줍시다. 0.5 정도. 그럼 이제 어두워지죠,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 환경이 좀 너무 커요. 환경이 영을 줄여서, 환경이 지금 이 개체를 비추고 있는데 이 개체에 투명한 유리 부분도 있고, 그죠? 여기 투명한 유리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앞부분도 뚫려 있어서 이 부분과 그 다음 이쪽 유리와 요 영역으로 빛들이 그 환경 맵에서 관장하는 빛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퍼포먼스 모드로 바꾸고 요 개체들에다가 한번 빛을 줘보죠. 이 라이트 프레임 안쪽에 있는 요 오렌지색은 개체가 보여야 되는 거죠. 개체가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빛을 막 방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 이 에미시브 라이트예요. 에미시브 웜을 여기에다가 설정합니다. 그 다음 퍼포먼스 모드를 다시 풀어보면 이제 여기가 뭔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을 0으로 놔보면 전혀, 그러니까 반사에는 빛이 보이지만 이 실제 공간을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게 에미시브 라이트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즉 에미시브 라이트는 더블 클릭해서 옵션에 가면 이 에미시브 라이트의 강도와 컬러가 있고 그 밑에 어드밴스드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은 인테리어 씬처럼 빛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 그 빛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걔가 빛의 입자를 방출해서 막 연산을 하지는 않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비저블 인 카메라 하면은 카메라에 그 개체가 보일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비저블 인 리플렉션, 반사의 이 라이트의 존재가 보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걸 꺼버리면 빛은 있지만 반사에는 사라져요. 그 다음 섀도우에서 얘가 보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투 사이드는 어떤 하나의 면이 있을 때, 면의 바깥쪽과 안쪽 면이 있을 때 두 면을 전부 다 빛나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여튼 이제 여기에다 에미시브 라이트를 줘요.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에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써볼 IES 라이트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 IES 라이트는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라이트는 위아래로 빛을 내고 있는 조명이고 어떤 건 거의 180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어떤 건 중앙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퍼져나가죠. 그 다음 우리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찾아지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저는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요 라이트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면요, 그 다음 퍼포먼스 모드를 풀어요. 그러면 일단 너무 빛이 세서 다 타버렸죠. 자, 이 IS 라이트의 멀티플라이어가 강도입니다. 지금이 1이니까 얘를 0.1로 낮추면 조금 약해졌죠. 그럼 0.01로 낮추면 이 정도, 0.005로 낮추면 이 정도, 그럼 0.001 정도가 적정선이겠네요. 근데 라이트가 지금 밑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이제 그게 라이트 액시스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키샷은 기본적으로 Y축을 위로 놔요. Y축을. 하지만 우리는 그 라이노에서는 Z축이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라이노에 있는 라이노 데이터를 키샷으로 가져올 때 처음에 G 오리엔테이션을, 그 위쪽 오리엔테이션을 Z로 잡았는데 그 Z로 잡아놓은 걸 키샷으로 불러 들어오면서 자기가 반대로 돌려서 이걸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하지만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Y가 업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90도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지티브 X,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포지티브 Y, 이것도 아니고 포지티브 Z 했더니 뒤집어져 올라갔어요. 그러면 네거티브 Z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이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뷰에서 show light source를 꺼주면 이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레이어에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 옆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물 속으로 쓱 들어가 보면 물 밑에 지금 이렇게 시뻘건 애들이 아직 남아있죠. 걔네들은 더블 클릭해서 이 라이트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써보죠. 여기다가도 에미시브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상황을 보면 라이트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주변이 빛나고 있지를 않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요 개체를 에어리어 라이트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제 에어리어 라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설정해줘도 되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머터리얼의 타입에서 에어리어를 줘도 같습니다. 근데 완전 하얗게 될 정도로 빛이 지금 너무 세요. 그럼 1.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옆에가 막 빛이 나죠. 자,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에미시브 라이트일 때는 그냥 라이트가 혼자 보이긴 하지만 주변을 밝혀주진 않아요. 하지만 반사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10으로 놓으면 더 세지고 반사도 더 세지지만 실제 면을 밝히지는 않죠. 다시 1로 바꾸고 에어리어 라이트로 바꾸면 에어리어 라이트 1로 바꾸면 이제는 빛이 실제로 이 개체가 빛을 내뿜어서 반사도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면들을 실제로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위로 수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아래쪽 수면을 보면 이제 여기 천천히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는데요. 그래도 인테리어 모드가 더 빠른 건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덕트 모드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계속 감소하는 거라서 그 어느 정도의 느낌을 보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자, 그 여기 안쪽에서 이제 빛이 나고 있죠. 수영장의 바닥을 비추면서 이 표면에 있는 유리를 관통해서 이게 느낌이 보여요. 자, 근데 이제 물은 완전 화이트로 하면은 그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약간 그레이의 녹색기를 추가를 해주면 훨씬 더 물 같은 느낌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라이팅에 가서 엔바이러먼트에 가서 전체 환경의 맵의 영향을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완전 깜깜한 밤의 상태가 되면 뭔가 이렇게 빛도 다 있고 다 보이는데 뭔가 어둡죠. 특히 어디가 어두우냐 하면은 천장과 모서리진 데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 바로 이 라이팅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방출이 돼서 어딘가에 부딪히면 첫 번째 닿는 곳들만 밝혀주고 난반사가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빛이 밝아지게 된다. 그럼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5번 정도로 높여주면 전체적으로 더 밝아지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현재는 바깥쪽 배경이 너무 어둡죠. 그래서 약간 달빛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작업을 하나를 더 해주도록 합니다. 퍼포먼스 모드로 잠깐 바꾸고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엔바이러먼트를 좀 살려주고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이 아니라 이 달빛이 쏟아지는 느낌이 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에 플레인을 하나를 만들고 이 플레인을 스케일을 가지고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입사 각도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맵이 없을 때 파란색 달빛을 이쪽으로 내뿜는 역할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블 클릭하고 역시 얘도
에어리어 라이트로 설정, 한 일루멘 정도로 놓고 컬러를 약간 푸른색, 이 푸른색 느낌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퍼포먼스 모드를 풀면, 그리고 엔바이로먼트를 다시 0으로 만들면 이렇게 너무 티가 안 나네요. 그러면 이 라이트가 지금 너무 약한 거죠. 그러면 10배, 일단 50배.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제 여기가 파란색 기운이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500으로 하면은 더 밝은 파란색 빛이 바깥쪽에서 내려오는데 500은 너무 세죠. 300. 자, 그런데 지금 또 여기는 뒤쪽에 뭐가 없어서 배경이 너무 시커멓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구글에 가서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City Night 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중에서 좀 감성적으로 보이는 뭔가 이런, 요거 좋네요. 이제 요런, 아니면 달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깝기도 한데 어디였죠? 네,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다시 바탕화면에다가 제 빛을 저장해요. 자, 이제부터 뒤에다가 이걸 만들어 넣을 건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엔바이로먼트의 세팅에 보면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이 나머지 영역에다가 이 이미지를 통째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백그라운드 여백에다가 갖다 놓으면 백그라운드에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샷을 잡으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버립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뒤에다가 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자, 다시 잘 안 보이시죠? 환경을 살짝 밝게 만들어 놓고 에디트, 애드 지오메트리, 플레인. 그럼 플레인이 여기에 들어오죠? 그걸 이제 세워줘요. 세우고 사이즈를 이렇게 그 비례에 맞춰, 어느 정도 비례에 맞게끔 이렇게 늘립니다. 그 다음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그 다음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무브 파트. 그래서 위로 더 이렇게. 그 다음 더 작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그 바탕화면에 있는 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컬러 맵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컬러 맵으로 집어넣는데 뒤집어져 있죠? 그러면 컬러 맵에 위드와 헤이트는 그냥 두고 여기 앵글 값을 180도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 다음 이제 요 빛은, 아이고, 하이드하면 안 되고, 이 빛을 조금 더 위로 올려줍시다. 올리고 더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 바깥쪽에 이제 이런 느낌의 배경, 뭐랄까, 원경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엔바이로먼트를 다시 이제 0으로 놓고, 귀찮으니까 0.1로 둡시다. 어느 정도는 보이게. 그 다음 퍼포먼스 모드를 풀어주면은 이제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저 달빛의 세기에 비해서 배경이 지금도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 어두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현재는 디퓨즈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에미시브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에미시브는 아까 본 것처럼 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빛의 입자는 방출하지 않지만 혼자 하얗게 보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미시브로 하자마자 얘가 확 더 선명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샷을 설정을 해요. 그 Al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 뷰를 설정. 저는 이제 이런 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저 바깥쪽에는 이 달이 떠 있는데 저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무브 해서 밑으로 살짝 더 내리면 이제 여기 우리가 밑에서 보면 거대한 달이 바깥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비례를 약간 가로로 더 길게,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요 뷰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풀어줘요. 그 다음 전체 지금도 약간 희뿌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트를 0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 밤하늘에 저 바깥쪽에서 파란색 불빛이 내려오고 그리고 뭐 이게 수영장에 아래쪽에서 빛이 올라오는데 뭐 이런 느낌. 보자. 이제 머터리얼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의 랜드스케이프의 16대 9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비율로 설정. 그 다음 카메라에 가서 지금 프리 카메라이죠. 거기에 이 퍼스펙티브를 더 높여주면, 자 퍼포먼스 모드에서 보면 이 퍼스펙티브를 높여주면 이렇게 공간의 깊이감이 더 강해지겠죠. 이렇게 가까이 당기면 이렇게 망원으로 보이고 더 공간의 깊이를 깊어 보이게. 그 다음 퍼포먼스 모드를 풀어요. 그러면 굉장히 넓은 그 화각이 화각으로 보이겠죠. 자, 지금 이쪽에 우리가 IS 라이트를 썼기 때문에 이런 빛의 퍼짐이 그냥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이 IS 라이트는 지금처럼 이 빛의 퍼짐을 구현을 해야 되고 또 빨리 연산이 돼야 된다 할 때 가장 사용하기 좋은 그 방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주변에 이렇게 빛의 퍼짐을 받아들일 면이 없는 경우라면은 IS 라이트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S 라이트는 원래 개발된 이유 자체가 인테리어에서 이런 식의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물 느낌 좋고요. 범프 느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이 크롬볼의 여기가 시커멓죠. 이게 왜 시커멀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일단 시커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초에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할 때 여기를 뚫어 놓은 거지. 여기를. 이 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크롬볼이 사방을 반사시키는데 이 크롬볼의 입장에서 바깥쪽을 보면은 여기가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여기에 반사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는 이 라이노에서 만들 때 아예 여기를 별도의 면으로 하나를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일단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요거 하나 캡처 해놓고요. 다시 퍼포먼스 모드로 가서 자, 이 앞쪽에다가 면을 하나를 더 만들면 되죠. 그래서 플레인 하고 이렇게 한 바퀴 90도 돌리고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려서 이 부분을 막아요. 여기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했었던 요 대리석을 집어넣습니다. 컬러 맵으로.
그 다음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벽 때문에 이제 얘가 자꾸 가리는, 우리는 실제로는 이 벽보다 더 바깥쪽에서 이 공간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카메라를 이 내부에다가 만들어 넣어서 이 공간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이 파트를 뒤로 물리고 더 키우고, 그 다음 이 파트를 디퓨즈가 아니라 에미시브로 바꾼 다음 지 색깔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빛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살짝 만들어 놓으면은 앞쪽에 이제 거대한 반사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쭉 당겨서 자, 이 공간을 바라보게 되면 네, 이제 이 공간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아까 그 부분이 검은 부분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아주 저급한 트릭이고요. 뭐 또 여기에만 다른 방법을 써주는, 뭐 실제로는 이제 모델링을 잘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잘 막아서 모델링을 화각에 맞게끔 해주는 방법. 근데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뷰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원래 위치에. 그래서 카메라에 가서 카메라를 하나 추가, 그러면 뉴 카메라가 생기죠. 그러면 그 카메라를 여기에다가 아예 고정을 시켜놔요, 락. 그 다음 우리는 다른 카메라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카메라로 다른 뷰들을 보다가 내가 원래 아까 그 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카메라 1번을 딱 더블 클릭을 해주면 아까 그 뷰로 돌아가죠. 그래서 필요한 몇 개의 카메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카메라 2번은 조금 더 뭐 이런 위에서 거의 천장에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찍겠다. 그럼 이제 unsaved 나오죠. 꼭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락 걸어버려요. 그 다음에 카메라 3번은 여기 이 정도에서, 아니 아예 바깥 이쪽 반대쪽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뭔가 이 달빛이 비춰지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여기도 unsaved 나오죠. 다시 저장하시고 락 걸어요. 그럼 카메라 1번 더블 클릭하면, 그러니까 1번 위치에 카메라 1번으로 가고, 카메라 2번으로 가면 이제 여기, 카메라 3번은 또 바깥쪽.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엔바이러먼트가 0인 거 다 좋은데, 그럼 다시 카메라 1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 빛이 따뜻한 이런 느낌이면 약간 호텔 수영장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자, 다시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밤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Show Light Source. 그래서 요걸 더블 클릭 하면 이제 IS 라이트. 이렇게 잘 안 잡히면 그냥 씬에 와서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게 IS 라이트인가.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IS 라이트 여기 있었죠? 요 IS 라이트, 이 빛을 아예 꺼버리면 이제 불 꺼진, 아무도 사람이 없는, 이제 불 꺼져 있고 밤에 파란색 달빛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데 이 수영장 안쪽에서는 이렇게 빛이 올라오는 느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멋진 연인이 있다던가 하면은 또 그런 좋은 느낌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에 가서 어드저스트, 포토그래픽에 맞추고, 익스포저, 노출을 조금 줄이고, 노출을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 커브를 가지고, 지금 어두움이 너무 어두워져 버렸죠. 그래서 섀도우를 좀 더 밝게 털어내고, 그 다음 뭐 미드톤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좀 더 높여줄까요? 미드톤은 지금보다
살짝 밝게. 그다음 라이트도 자, 이렇게 이미지의 옵션들을 가해주면 더욱더 리얼한, 지금 노출이 너무 많이 뺐어요. 자, 천천히, 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밤이니까 비네트를 줘도 좋겠죠. 외곽이 어두워지는 거, 그 외곽의 빛 부족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하면 밤에 이제 불이 꺼져 있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또 씬에 가서 수면 아래에 있는 빛,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마 레이어 7번인 것 같습니다. 레이어 7번이 수영장 안쪽이 빛이에요. 아예 이것까지 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예 불이 다 꺼져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게 달빛이 아니고 이렇게 나가서 보면 아유 안 나가지네. 자, 카메라에 프리 카메라로 돌아가서 지금 락이 걸려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카메라 더블 클릭하고 바깥으로 나가보면 얘는 영화판에 있는 그런 어떤 천 라이트, 패브릭 라이트고 실제로 그 위에서 얘가 파란색 불빛을 비춰주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게 안쪽의 모든 빛을 다 꺼버리고 나니까 마치 지금 우리의 관찰자 시점에서는 요 달빛이 스며들어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반사해서 얘가 보이는 이유는 또 뒤집어서 돌아보면은 지금 제가 에미시브로 혼자 회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경우엔 이걸 에미시브를 그냥 디퓨즈나 이런 걸로 꺼버리고 다시 카메라로 1번으로 주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어두컴컴한 그 밤의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또 여기다 이 라이트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꾸면 그 느낌도 또 굉장히 달라져요. 선택, 자, 이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머터리얼, 에디트 머터리얼. 그럼 지금은 컬러가 웜기가 돌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걸 마치 디스코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뭔가 하여튼 노는 분위기의 어떤 그런 느낌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핑크로 해놓으면 또 공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녹색으로 바꿔도 또 느낌이 또 막 달라집니다. 별로 예쁘진 않으니까 빼겠습니다. 자, 원상 복구. 그 다음 씬에 와서 지금 IS 라이트가 다 꺼져 있죠. IS 라이트를 켜줘요. 그러면 이제 화려한, 근데 지금 IS 라이트를 켜고났더니 아까 우리가 이미지 보정에서 포토그래픽으로 해주면서 채도랑 그 여러 가지를 손을 대서 너무 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콘트라스트를 다시 느낌에 맞춰서 자, 다시 포토그래픽 그래서 익스포저 좀 낮추고 콘트라스트를 정상적인 느낌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이 커브를 손을 안 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커브 빼버리고, 그 다음 커브는 뺐지만 오히려 이 컬러의 세츄레이션은 노란기를 약간 빼주기 위해서 채도를 살짝 낮추고, 바이브런스는 조금 더 높이고, 이제 쇼 라이트 소스 빼버리고요. 이 블룸은 어떤 빛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전체적으로 얘네를 되게 뿌실뿌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블룸 인텐서티를 높이고 블룸 레디우스를 높여주면 이렇게 약간 수증기 낀 듯한 몽환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변하죠. 자,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너무 세게 주면 이상해요. 그래서 살짝 좀 주면은 이 느낌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비넷은 다시 비넷은 약간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세요. 자, 그 다음 익스포저 좀 더 화사한 느낌의 공간이라면 이제 이 정도까지 밝아지면 거의 뭐랄까요,
네, 하여튼 좋은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샷. 그러면 우리가 잡은 걸 보면 이거 완전 밤. 그 다음에 수영장에 불 켜졌어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다 불이 켜졌어요. 이제 요런 샷들을 우리가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저장하고요. 파일 세이브 에즈 바탕화면에다가 is 공간. 네. 이제 이걸 대낮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대낮. 그럼 대낮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척 쉽죠. 자, 다시 카메라에 가서 프리 카메라로 가고 이 뒤쪽에 있는 이거를 없애버리면 되죠. 없애버리는 것보다 다른 낮의 이미지로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해변, 비치. 그러면 이렇게 멋들어진 해변들이 나타나는데 비치 중에 뷰티풀? 그러면 이런 이미지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걸 이게 더 좋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또 하나 저장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얘를 아까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요 비치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컬러. 그럼 이렇게 변하니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게 바깥쪽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 라이트가 세지기 때문에 익스포저를 실내를 오히려 조금 더 어둡게 빼버리고요. 그 다음 이제 엔바이로먼트 여기 천장에 있는 이 라이트도 파란색이 아니라 이 화이트에 가까운 색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니면 약간 노란색기가 도는 아니면 그냥 화이트로 두죠. 화이트로 둬요.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를 0.5 정도로 밝게 만들고 다시 이제 라이브러리의 엔바이로먼트에 가서 이런 어떤 느낌에 어울리는 환경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엔바이로먼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느낌의 환경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환경의 밝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더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거든요. 아주 강렬한 태양. 그러면 익스포저를 다시 0으로 두고 여기서 빛나는 이 강도를 1000 2000 네. 그 다음 다시 카메라 1번으로 가보죠. 그 다음 기다려 봅시다. 지금 여기 아이 레벨이 안 맞아요. 지금 아이 레벨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이 레벨이 눈의 높이죠. 눈의 높이가 지금 너무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걸 낮추면 되죠. 쓱쓱쓱쓱 이 정도. 다시 카메라 1번. 그럼 이제 아이 레벨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다음 바깥쪽에서 굉장히 강한 빛이 내려쬐고 이제 안쪽은 안쪽대로 어느 정도 그 라이트의 효과가 나면서 밝게 빛납니다. 자, 그럼 콘트라스트를 좀 더 높여보죠. 그 다음에 익스포저를 너무 밝으면 타버리니까 콘트라스트를 조금 높이고 익스포저를 좀 조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얗게 타야 되는데 그럼 베이직 그럼 너무 하얗게 타버리죠. 그러면 포토그래픽으로 두고 익스포저를 조금 밝게 콘트라스트도 이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커브 내비 두고요. 컬러를 빼고 지금 블룸을 좀 빼면 낫나? 그 다음 저 바깥쪽에 저 이미지가 더 하얗게 빛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메라에 프리 카메라 다시 돌아가서 저 바깥쪽에 있는 요거의 인텐서 지금 에미시브인데 이거 인텐서티를 한 5배 5배 넣어요. 3배
그 다음 다시 카메라 1번. 그럼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싶은데, 그러면 비네팅을 거의 없게 만들어서 이제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포토샵에서 나중에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이 반사되는 애들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능하면 그 3D 상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다 이렇게 후딱후딱 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기다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캡처. 그러면 오늘 했던 걸 다시 한번 라이노에서 요런 모델링을 하나를 하셔야 돼요. 요런 모델링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이게 뭔가 더 멋진 인테리어 샷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라이트들을 다 배치를 하고, 그걸 키샷으로 가져와서 방금 제가 알려드린 여러가지 트릭을 이용해서 완전 깜깜한 밤에 외로운 느낌, 그 다음 일부분에 이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야간에 실내가 환하게 빛나는 느낌, 그 다음 이제 아침에 바깥에서 이제 빛이 쫙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원래는 이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 실내가 조금 더 어둡게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 또 스크린샷을 잡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공간 안에서 그 빛의 연출만으로도 이런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트릭으로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낮이나 아침에 샷을 만들 때는 환경은 환경대로 가는데, 이 환경이 지금 여기 보시면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영화에서 쓰는 트릭으로 이렇게 빛나는 그 면을 에미시브로 만들어서 그 면에다가 원하는 배경을 매핑을 해서 그 매핑이 이 수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춰지게끔도 할 수 있더라. 그럼 이런 데서 우리가 카메라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당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게 멋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영화에선 이런 건 이제 여기가 안 잡혀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샷은 잡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키샷도 다른 렌더러 기능이 다 유사합니다. 키샷을 워낙에 편리한 용도로만 쓰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근데 오늘 배운 아주 중요한 것들, 이제 투명체에다가 그 범프 맵, 아주 간단하게 이런 텍스처 범프만 줘서 이 글래스 유리로 주고, 그 다음 반사 굴절만 줬는데 와,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기 위해서는 이런 벽과 이런 반사할 애들이 이 풍성하게 있어야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속에다가 이렇게 에어리어 라이트를 수면 밑으로 들어가서 보면 막 이렇게 물 속에다가 라이트를 배치해서 그 라이트가 수면을 뚫고 올라와서 이런 이 멋진 찰랑찰랑하는 맑은 물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또 그 물을 완전 투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그린기, 녹기를 주면 더욱더 리얼해 보인다. 그 다음 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IS 라이트를 사용해주면 이런 빛의 퍼짐과 어떤 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지금 씬에서 지금 얘가 빠져버렸죠. 요 안쪽에 있는 요 개체가 에미시브인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죠? 씬에 다 있는데 네, 더 안쪽으로 더 밑에 내려와야 보이는군요. 투 사이드가 빠졌구나. 에미시브 라이트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하면
요 라이트, 에미시브 라이트는 아무리 많아도 그 렌더링의 빈 연산에 큰 그 시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수백 개의 라이트가 있는 경우에 그 이렇게 어떤 거는 에어리어 라이트로 표현을 하고요. 어떤 효과는 IS 라이트로 표현하고 어떤 건 에미시브로 표현해주면 한 장의 렌더링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연습을 해보면 제품 디자이너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수영장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결국에는 어떤 공간과 어떤 환경 안에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이 무척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과정을 이 끝으로 이제 그만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가 몇 개의 카메라를 만든 것처럼 이 카메라는 여러 개를 쓰셔도 좋습니다. 1번 샷은 이런 데서 잡고, 2번은 뭐 이쪽에서 잡고, 3번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포즈를 해놓고 다시 이제 낫을 세팅을 했으니까 공간 낫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이미지 작업을 해주게 되죠. 키샷에서 해줄 수 있는 뭐 이미지 옵션도 많은데, 또 포토샵은 또 포토샵 나름의 또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오늘은 제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 디노이즈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금방금방 고퀄리티의 렌더링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카메라 1번에 가서도 디노이즈를 탁 걸어주면 조금 되다가 갑자기 노이즈가 팍 안 줄지? 됐다. 네, 이렇게 약간 뿌실뿌실하지만 노이즈가 없는 이런 렌더링을 금방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에 뉴 일단 일러스트도 켜놓고요. 오늘 작업했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정도 느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N 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항상 키샷 포즈 꼭 눌러주셔야 돼요. 포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이미지 어드저스트, 뭔가 여기서도 익스포저, 이렇게 노출을 좀 더 여기서 조절을 더 리얼해 보이게끔 뭔가 만들어 준다던가, 감막 값도 좀 변화. 그 다음에 뭐 좀 채도를 조금 낮춰주고, 일단 부분적으로 뭐 더 어두워져야 되는 게 맞아 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더 긁어주면은 더 어두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데서는 지금 이 크롬볼 안에 보이는 이제 여기 이런 데를 이제 그 뭔가 다른 걸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또 사람 소스 같은 거를 이렇게 쭉 구글 같은 데서 찾아서 보자. 수영복을 입은 사람은 없으니까 뭔가 뭐 이런 거 그냥 쓰죠.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이게 합성이라 사실 뭐 완벽하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달빛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도 조금 더 레스토라이즈 하고, 일단 하나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트랜스폼 플립 버티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레이저 지우개로 슥슥 이렇게 지워서 반사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 사람도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그러면 브러쉬로
멀티플 같은 걸로. 네. 여기에 이 사람 아마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그러면 채도가 너무 높아요. 채도를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 좀 더 어둡게.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 창밖을 보고 있는 이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찬찬히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 나름대로 뭔가 좀 느낌, 요거와 보다는 느낌이 좀 달랐으면 해요. 너무 똑같은 걸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 스팟라이트와 이 포인트 라이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IS 라이팅 과제 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의 어도에 비해서 그 사람의 채도가 지금 너무 높죠? 그러니까 공간이 더 환한 빛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보면은 그 요트도 있고, 그다음 나름 신경 꽤 쓴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공간인데 이렇게 밤에 풀파티를 하고 있는, 자, 사람의 크기를 봤을 때 이게 풀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죠? 그다음 아이레벨이 이쪽이라면 아이레벨이 지금 조금 높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럭셔리한 호텔 같은 분위기를 잘 살려준 것 같고요. 네, 그 공간의 밤의 느낌. 지금 이 남자는 거의 더 어둡게 보이겠죠? 네, 이제 제가 예시로 드린 거랑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네, 바깥쪽에 도시의 풍경은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화면을 그 리얼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제 부동산 사이트처럼 꾸민 치안인데 재치 있어 보여요. 핑크색 톤으로 만든 공간이고요. 약간 무섭죠? 그래서 포토샵 합성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 느낌 찰랑찰랑 좋고요. 이거는 공간의 비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러프한들이 이렇게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그 뭐랄까 주목성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왜곡이 좀 덜하게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난무난하고요. 저기 사우나를 만들어놨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뭐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디자인의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기 전에 뭐 그 첫인상은 그 컬러 머터리얼 피니싱과 이 전체적인 그 룩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붉은 나무가 쓰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합성으로 들어가서 스케일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네, 투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영장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격탕처럼 만들었네요. 네, 약간 일본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온천의 분위기를 잘 연출했습니다. 바깥에 대나무 숲을 쓴 것도 좋고요. 물 색깔도 예뻐 보입니다. 네, 그 고급 리조트, 약간 미국에 있는 호화 리조트의 느낌이 좀 이렇죠. 거기 보면 일본이나 한국은 가구들이 되게 컴팩트하게 들어가는데 리조트에 가면은 공간이 넓다 보니까 가구들이 좀 더 과시하는 그 큰 덩어리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 다 좋고요. 이거 굉장히 훌륭하죠. 공간 이미지를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했는데 두 장을 합성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수직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조금 신성해 보이는, 마치 종교적인 그 예식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공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쪽은 바깥이 밤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죠. 블룸 효과를 조금 더 주거나 밤의 느낌에서
이런 촛불의 디테일 이런데 이제 연못이니까 좀 더 맑게 바닥이 보이면서 뭐 잉어라던가 뭐 이렇게 맑은 물고기들이 지나가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이게 공간의 부분을 보여주는 샷이고요. 이제 어둡고 뭔가 펑키한 스타일의 공간입니다. 네, 뭐, 이게 어느 학교에서는 제가 이거를 사우나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제가 뭐 그쪽으로 간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 밑에 뭐 간접 조명 들어가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주변을 좀 잘 살피고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노천탕이죠. 로마 시대에 있었을 것 같은 둥근 원형의 공간에 그 도움이 들어있는 도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나름 멋집니다. 사람 합성은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 이 공간이 너무 3D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빠진 것들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왠지 이 시간대라면 바깥에서 het살이 이렇게 라이트 그러니까 빛이 직접 들어오고 있는 빛의 기둥들이 좀 더 표현이 되면서 DOF가 같이 들어가 써줬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난, 네,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좀 잘라서 화면 구성을 했네요. 네. 이건 마치 2D 렌더링처럼 보이긴 하는데, 디테일은, 이런 데들도 다 포토샵으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네. 타일로 한 게 훨씬 더 감각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 디자인 전공을 하시다가 공간을 한번 해보면 제품에서 우리가 하는 저 작은 버튼의 비례, 아트웍의 사이즈, 로고의 위치와 크기 이런 그런 사항들과 이 공간의 스케일감과 비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분께 배웠던 것 중에 이렇게 제품 디자이너는 되게 섬세하게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 그다음 공간 디자이너는 뭐 그러니까 폼을 같은 형태의 크기의 폼을 주었을 때 크게 좀 썰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뭐 이렇게 가는 저런 뭐 디테일하게 가다가 크게 가다가 디테일하게 가다 뭐 계속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보색 대비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수영장의 느낌을 이걸 뭐라고 하죠?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바깥이 하늘이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공간감 좋습니다. 딱 일본 온천이죠? 여기 버킷 있는 거랑 물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빛의 기둥과 안개 같은 것들. 물이 따뜻하니까 당연히 수증기가 있겠죠? 이건 무시무시합니다. 저기에 있는 저 거대한 사람이 지금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마치 이 물에 들어있는 범프가 살얼음이 낀 표면처럼 보이네요. 네. 약간 광각으로 잡은 경우고요. 네, 무난합니다. 기둥에 힘을 많이 썼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에 눈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게 비포 애프터인가 보죠? 비포. 이런 젊은이가 놀았다. 근데 거기가 살인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스케일이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여기를 봤을 때 퍼스펙티브가 가고 있는 거 봤을 때 아이 레벨이 여기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의 크기가 대충 여기 어디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더 크게 그려져서 거대한 여성처럼 보인다. 이건 분위기가 너무 좋죠. 아주 뒤에 있는 설경과 이 빛이 들어오고 있는 입사가 모든 게 좋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이 화로의 디테일이 조금 더 아쉽고, 사람이 너무 거대한 게 치명적이죠. 그 외에는 이 렌더링을 조금 더 크게 걸었다면 이런 여기 부분의 느낌은 수준급으로 보입니다. 바로 풀로 뛰어들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창문 프레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만큼 거대한 창문인가? 네, 아주 크고 넓은 공간입니다. 네, 아주 느낌 좋죠? 여기에 두 개의 의자가 그렇게 과연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해. 이것도 준 보색 대비라고 봐야 돼요. 옆에 그 색그린이 저기 가득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채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붉은 브라운은 어쨌거나 쟤네들과 보색 관계, 준 보색 관계에 있죠. 사람 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요. 최근에는 그 키샷으로 저기 전문적인 공간 모델링은 잘 하지 않죠. 요즘에는 공간 전공자들은 라이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0평 미만의 공간 또는 뭐 한 이 정도 규모는 그냥 라이노로 처리하는 게 빠릅니다. 스케치업이 손에 덜 익어서 그런 거죠. 스케치업을 잘 쓰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이게 라이노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을 막 이것도 다루고 저것도 다루고 막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 여러분의 그 20대의 시간, 그 학부 과정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뭐 많은 시간을 툴에 할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저기 전시 과거에는 전시 디자인은 라이노 키샷 조합으로 저도 좀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는 그 라이노 모델링을 하고 이제 바로 루미온으로 넘어와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루미온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애니메이션이 워낙에 강력하고, 그리고 각종 그 소스들이 한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키샷과는, 그 다음에 나무 키샷에서 이 정도의 그 숲들을 표현하려면, 여기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좋겠죠. 키샷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막 여기 이렇게 자동차도 들어가고, 네, 이걸로 봐야 되겠다. 자동차도 들어가고 이만큼의 숲을 표현하겠다. 웬만큼의 테크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루미온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자, 이것도 보실까요? 이제 그 작업했던 최종 결과물인데, 평면도를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그 키샷에서 지원하지 않는 뭔가 비가 내린다거나 눈이 내린다거나 하는 계절의 표현이 그 워낙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배운 IS 라이팅은 필요 없는 거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뭐 루미온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고, 또 네, 또 배워야 하고 또 구매도 해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루미온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제 키샷에서 만든 영상과 뭐 그 퀄리티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하고 데이터 용량에 비해서 키샷과 비교하면 무척 가볍다. 그래서 꼭 키샷에서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특정한 샷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범용성으로 공간을 보여줄 때는 이 루미온이 매우 뛰어나더라. 실제 여러 공간 학과에서는 앤스케이프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작년에 올해 초에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과 밤, 또 지금 이런 데 막 지나가는 건 보면 그 AI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표현을 했던 거고요. 자, 여튼 최근에는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 과제는 이렇게 일단 라이노 모델링, 그 다음에 키샷 렌더링으로 공간을 잘 한번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품 디자이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제품 디자인을 하고 그게 조금 더 커지면 전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시 부스가 6개월 이상, 1년 이상을 안 부수고 어떤 특정 공간에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인테리어가 확장이 돼서 더 큰 1층, 2층, 3층짜리가 되면 건물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그 디자이너가 너무 많은 그 모바일 디자이너야. 이런 거 딱 하나만 정해서 한다. 나는 에어컨만 20년 했어.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그 다채로운 경험에 대한 기회를 굳이 닫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